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토호입니다. 오늘은 현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 그걸 감찰한다고? 그 감찰 기소되겠네.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이 최강욱이가요, 어제자로 업무방해 죄명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기소하는데 검찰 조직 내부에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반부패 수사 2부, 이 수사팀 내에서요, 이 실무진과 이 부장검사는 이걸 수사해 보니까 물증과 이 증거가 많이 있으니까 충분하니까 당연히 기소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상관인 이 송경호 차장도 동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무진과 이 담당 차장이 기소할 사안으로 판단을 했다면은 그걸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요, 명분이 조금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검사장은요,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이유로 이 반대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거 잘 믿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이 검사장은요, 가장 늦게 와서 이 수사 상황을 가장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보강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그러한 명분으로 이 전자결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 총수인 검찰총장은 이 기소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딱 한 명만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 혼자만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에는 기존 수사 실무진과 상관이 총장이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요, 다른 사람 모두가 오케이를 했으면은 이 지검장도 부하 직원들과 상관의 말을 듣고 결재에 응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거 차장 전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추 장관은요, 날치기 기소니 뭐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시국 사건이거나 공안 사건, 이렇게 거창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요, 일개 민간인이었던 한 변호사가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했던 그러한 혐의죠. 그거에 대해서 이 법무부 장관이 기소가 맞니 아니니 이거 따지는 게 참 웃기는 겁니다. 대단히 이 공적인 분야였으면요, 조금은 이해가 될 만도 한데, 옛날에 이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러한 그 강모 교수, 이런 것 같은 공안 사건도 아니고, 현 청와대 비서관이요, 과거에 민간인이었을 때 그때 했던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걸 기소한 건데, 그걸 가지고서 감찰을 하니마니 정말 이거 깜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너무 힘을 빼는 거 아닌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거 건수가 되는 걸로 시비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 김의겸 전 대변인이요, 그 당시 저의 양심 선언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했던 말이 좀 오버랩이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조금 급에 맞는 걸 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오늘 벤치마킹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깜이 되는 사안으로 시비를 겁시다. 자, 추 장관이 이번 기소에 대해서 불법 날치기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송경호 차장과 고형곤 부장이 이성윤 지검장의 지시를 어긴 거, 이거는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이 자체가 모순이죠. 왜냐면요, 이 똑같은 논리로 이성윤 지검장의 상관이 누구죠? 윤석열 검찰총장님이죠. 자, 상관인 검찰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3번 내지 4번 정도 여러 번 이거 기소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죠. 그러면 상관 지시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추 장관 논리에 의하더라도 이 상관 지시를 어긴 거죠. 그런데 이 고형곤 부장과 송경호 차장은요, 상관 중에서 가장 높은 상관의 지시에 응했으니까 이게요, 상관의 명령을 어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중간 간부들은요, 그 상관 2명 중에 1명의 말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2명의 상관 중에서 1명의 상관의 말을 들었으니까 상관명을 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자, 오히려 이 지검장의 경우에는요, 상관이 위에 1명이 있었죠. 그 상관의 명령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랐죠.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의 표현에 의하더라도 내 명을 거역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성윤 지검장에게 다른 내용으로 업무 지시를 했던 그러한 다른 상관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오직 윤 총장님, 검찰총장만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업무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 비서관에 대한 이 기소 경위에 대해서 감찰 필요성을 이 추 장관이 언급했다고 하니까 참 이거 기가 찰 노릇이죠. 이 추 장관의 법무부가 이 감찰의 시기와 주체, 방식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 자리가요, 이렇게 깜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쓸 수 있을 만큼 한가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서울신문은요, 사실상 감찰에 착수했다고 속보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관 2명의 의견이 다른데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상관의 말을, 그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업무를요 계속 같이 해왔던 최고의 상관의 지시에 따랐던 거,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깜도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기소하는 기관이요,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한다는 것은요, 이거야말로 직권을 남용한 거죠. 이걸 감찰했다가 오히려 이 기소당하는 그런 판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거요 실제로 감찰에 착수하면요, 또 누군가가 이 추 장관을 고발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추 장관에 대해서 이미 고발된 사안과 이것이 병합이 되어가지고 추 장관의 직권 남용 혐의가 오히려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참 이거 깜도 안 되는 사건 가지고 이렇게 장관이 무리를 하면요, 분명 직권 남용으로 기소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요, 이 사건이 얼마나 깜이 안 되는 사안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러한 신분 자체는요 깜이 되는 신분이죠. 그런데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그 사안 자체가 어떠한 사건인지, 깜이 되는 사건인지 아닌지, 이걸 지금 함께 살펴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심지어 이 사건은요 원래부터 이 최강욱 비서관이 문제가 되었던 그러한 사건도 아니에요. 조국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공범이 새로 발견된 거예요.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이 조국을 수사하다 보니까 이 최강욱 비서관이 민간인일 때요, 이 조국의 혐의에 대해서 함께 응해주었던, 도와주었던 그러한 상황이 딱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 최강욱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소된 죄명이요, 업무방해죄고요. 공소 사실을 살펴보면은 이 최 비서관은 1986년도에 모 대학교 법학과 여기에 입학을 해가지고 같은 과 선배인 모 땡씨와 매우 가깝게 지냈고, 2016년도에는 이 모 땡씨의 배우자에 대한 이 배우자의 상속 분쟁 소송을 대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 모 땡씨 부부와 친분 관계를 맺어왔다고 그렇게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이 모 땡씨 부부는요, 2017년 10월경 자신들의 아들, 이 아들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그 아들이요, 마치 다양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이 대학원 입학 원서에 기재를 하고요, 첨부할 서류로 제출할 경력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 최 비서관에게, 당시 변호사였죠, 자신의 아들이 이 최 비서관이 소속되었던 그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이것을 발급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기로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요, 이 최 비서관은 그 변호사 시절 당시에 2017년 10월경에요, 즉 이 조국이 현 민정수석일 당시에요, 이때 이 모 땡씨의 부인으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이 모 땡씨가 누군지 아시겠죠? 그 당시 민정수석이겠죠? 자, 그래서 이 최 비서관이 그 변호사 시절인 2017년경에요, 그 민정수석의 아들이 2017년경 최 비서관이 일했던 그 법무법인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이러한 업무를 보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메일로 이 아들이요,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이 변호사 업무와 기타 법조 직역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그러한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정말 훌륭하게 수행했다, 이러한 것을 확인한다. 2017년 10월 11일
법무법인 땡땡 지도변호사 땡땡땡 뭐 이러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이 확인서 파일을요, 최 비서관이 민정수석의 부인으로부터 그 이메일로 송부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출력한 뒤에 그 파일의 말미에 있는 지도변호사 땡땡땡 이러한 이름 옆에요, 최 비서관이 자신의 인장을 딱 날인해가지고 2017년 10월 11일자 변호사 땡땡땡 이러한 명의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무렵에요, 그 발급해준 서류 있죠? 그것을 가지고 그 아들이 합격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이 최 비서관이 말을 하면서 그 서류를 민정수석의 배우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뭐 정경심에게 전달했다는 얘기죠. 자, 이후에요, 이 민정수석 부부는 2017년 10월경에요, 자신의 아들이 2018년도 전기 모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여기에 입학시험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 11월경에 그 아들의 2018년도 전기 XX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이 입학시험에 지원을 하게 되니까 이 해당 입학 지원서 경력 쓰는 부분에요, 2017년 1월부터 법무법인 땡땡땡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그러한 허위 내용을 각각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최 비서관으로부터 발급받았던 그 허위 확인서를 이것을 첨부해가지고 해당 대학원 입학 담당자에게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기초를 해가지고 이루어졌던 그 서류 심사와 구술 시험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아들은요, 이 두 개의 대학원 이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모두 합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 비서관이요, 이 뭐 땡씨 부부와 이 공모를 해가지고 위계로서 이 대학원의 입학 담당자들, 그 직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번에 이 최 비서관이 기소된 내용의 요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안만 봤을 때에는요, 한마디로 하지도 않은 인턴을 했다고 허위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 대학원 입학할 때 대학원 관계자들을 속여 가지고 합격을 한 거다, 딱 한마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이 최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에 도와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변호사는 민간인일지라도 이 공적인 업무를 일부 하기 때문에 변호사 윤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요, 얼마나 비난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까? 이게요, 청와대 비서관이 과거에 이 민간인 변호사일 때 그때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해서 증거로서 확인이 된다고 해서 기소를 하는 건데, 이걸 기소하는 게 적절하니만이 이걸요, 법무부 장관이 참견한다는 게 깜이 되는 사안입니까? 절대 아니죠. 이게요, 뭐 나라가 휘청거리는 그러한 시국 사건도 아니고, 단지 현 시점에서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그러한 신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걸 기소했다고 시비를 거는 거라면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제발 깜이 되는 사안 가지고 참견을 하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 자체는 깜이 안 되는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개입을 해서 감찰을 착수한다면요, 이 감찰을 착수하는 자체는 깜이 되는 거죠. 자, 현직 장관이요, 직권을 남용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깜이 또 되는 것입니다. 이거요, 깜이 안 되는 걸 가지고 현직 장관이 깜이 되도록 몸소 나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같이 감찰하려다가 기소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요, 우리는 곧 목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제로요, 감찰에 착수를 해가지고 불이익을 준다면 이러한 광경을 우리가 목격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 말이죠. 여러분, 명절 첫날부터 이 부끄러운 소식을 전해주어서 참 저도 좀 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거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니까 한번 웃어주자고요. 추 장관 덕분에 이번 명절 때는요, 집값 상승이나 조국의 이슈로 인해서 이 저녁 자리가 참 할 얘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명절 민심을 생각해서 이 추 장관이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오히려 이 청와대 측에 도움이 됐을 건데, 명절 때까지 이 욕먹을 거리를 제공을 해주니까 역시 그동안 이 추 장관이요, 드루킹 특검이나 과거 탄핵 사건 이런 걸 했던 것이요, 조금 우연인 것은 아니다, 뭐 이러한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러한 상황이 괜히 반복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내일 또 참신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